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입니다. 와, 진짜 날씨 얘기하기 싫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땐 리모컨으로 에어컨 띠리링 키고 아무거나 먹으면서 주간 기획해 보는 게 답입니다. 친구, 가족, 친지, 아들, 손자, 며느리에게 링크 넘겨주시고요. 중간에 광고 있고요. 이번 주도 달려볼게요. 고고!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둘째 아들이죠. 졸리와 피트가 베트남에서 3살 때 입양했었던 팩스가 전기 바이크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으로 긴급하게 옮겨졌다는 소식입니다. 사고 디테일을 보니까요, 지난 7월 29일 LA 시내의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팩스가 쿵 하고 전기 바이크를 충돌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팩스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머리와 엉덩이 부분에 부상을 입었고,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직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만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의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온 상대 운전자는 팩스의 상태 체크 및 신고를 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팩스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ICU에 입실했으나 8월 5일자 피플지에 따르면 지금은 일반 병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상 상태가 심각해서 앞으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오래 받아야 할 것이라는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고요. 안젤리나는 아들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 중이며 구급대원과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실 팩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동차나 전기바이크로 여러 번 사고를 일으켜 왔는데요. 전기바이크를 탈 때마다 헬멧을 안 쓴 사진이 다수, 그래서 좀 문제아라는 증언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나 덥고 바캉스 가는 것도 덥고 누워서 보는 주간 기획도 끝났고 지금 당장 무료하다면 당신은 깐다 게임을 레이드 섀도우 오브 레전드. 이 게임은 악한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 800종류 이상의 영웅들이 협력하는 장대한 모험이자 중후한 분위기의 다크 판타지 RPG입니다. 일단 공짜라는 건 무시 못할 장점 되겠고요. 캐릭터도 사실적이고 공격 모션도 멋지죠. 팁을 드리자면 초반 캐릭터는 케일이 갑. 왜냐하면 범위 공격이 꽤 쓸만하고 지속적으로 독 데미지를 주어서 초반의 상승세를 타기가 좋거든요. 별 3개 캐릭터가 4명 정도 있으면 6장까지 쉽게 갈 수 있었고, 그나마 레벨 노가다도 과자 우적우적 먹으면서 오토로 돌렸습니다. 캠페인을 깨다 보면 꽤 강캐들을 또 주거나 약캐가 나와도 강캐 키우는 땔감으로 쓰시고, 아레나에서 주력 캐릭터 속성을 우선적으로 키우시면 어때요? 참 쉽죠? 운영진들이 집에도 안 가고 고민하는지 새로운 퀘스트와 보상 업데이트도 충실합니다. 이번엔 닌자가 돌아왔죠. 광역딜 가능한 얼음 폭풍 스킬에 기본적으로 민첩성이 최상급이라 파티에 넣어 놓으시면 두고두고 쓰실 그런 녀석인데요. 영상 속 QR코드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레이드를 처음으로 다운로드 하신 뒤 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섀도우 퀸 파이터와 아이템을 드립니다. 이미 게임을 하고 계셨어도 8월 15일까지 스토어에서 닌자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단 5일 이상 로그인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친 보너스, 에픽 챔피언 NX와 푸짐한 스타터팩을 드리고 레벨 15를 찍으면 페이엔이 포함된 추가 스타터팩까지 시원하게 쏩니다. 이걸 어떻게 참아요? 그리고 제 아이디 보이시죠? 같이 클랜을 짜서 우정을 파괴, 아니 돈독히 할 수 있을지도. 다운 가시죠. 고고! 이 소식 흥미롭네요. 매일매일이 뜨거운 파리올림픽, 다들 즐기고 계시죠? 올림픽 선수들이라면 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 가장 뚜렷한 목표겠지만 그 뜨거운 스포츠의 현장에서 급격히 치솟고 있는 것이 바로 매칭앱, 소개팅 어플 사용률이라고 합니다. 매칭앱 틴더 자사 발표치에 따르면 7월 이후 매칭을 위한 스와이프 조작이 프랑스 국내에서만 약 25% 증가했고, 특정 도시나 위치로 랜선 매칭을 할 수 있는 패스포트 모드 사용률은 무려 103%가 올라갔고, 자기 직업을 올림픽 선수로 등록하는 유저는 52%, 운동선수라고 등록한 유저는 43%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수영 여자 대표 선수 토리 후스케가 말하길, 도대체 누가 이런 걸 하나 싶어서 매칭앱을 깔아봤더니 같은 팀 동료들부터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잔뜩 만남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었다 라고 말했고요. 물론 토리는 스탠포드대 수영 선수인 남친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가입을 안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조정 선수 에밀리 델레마는 틱톡 영상으로 말하길 지금까지 올림픽 선수 2명을 만났다고 밝혔죠. 올림픽 선수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올림픽 선수와 만나고 싶어하는 일반인들도 달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인플루언서인 소피아 엘리자베스가 자기 틱톡 영상으로 올림픽 선수와 매칭되기 위해서 앱의 위치 정보를 올림픽 선수촌으로 바꿨더니 집에서 파리에 있는 올림픽 선수랑 매칭이 되더라 라고 밝혔는데요. 와와와, 매칭앱 깔기 전에 주간 기획회는 다 보고 가라구. 문제적 남친 폴 솔리스와 헤어진 줄 알았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다시 남친과 재결합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이들과도 어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분명 지난 5월 한 호텔에서 두 사람이 엄청난 싸움을 벌이다 브리트니가 발목을 다쳤고, 폴은 브리트니가 그토록 싫어하는 파파라치가 촬영을 할 수 있게 차창을 열었던 적도 있는데요. 얼마 전엔 브리트니 본인이 인스타로 완전 싱글이라고 선언한 지 몇 주 만에 이렇게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얼마 전엔 폴이 같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전심전력으로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겠다 이거. 저스틴 비버가 10대 청소년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죠. 한번 보시죠. 네.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은 비버가 충분히 화를 낼만 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곳은 뉴욕 셀럽들이 자주 찾는 호텔 월도프 에스토리아. 여기서 저스틴 비버는 임신한 아내 헤일리와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를 발견한 8명의 청소년들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저스틴 비버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영상을 막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정중하게 물러나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아이들은 저스틴과 헤일리를 서커스 동물처럼 촬영하며 키득거렸고, 결국 이렇게 저스틴이 화를 내게 된 것이죠. 저스틴 비버 측은 아이들에게 욕을 한 적도 없고 그저 아내와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며 임신 중인 아내의 안전이 걱정되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일리가 5월 초에 임신 6개월이었으니까 저스틴이 아빠가 될 날이 머지 않았네요. 올림픽을 보러 파리에 머물고 있던 트래비스 스콧. 미국 남자 농구팀 준결승 때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트래비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트래비스가 보디가드랑 싸우다 호텔 경비원을 친 게 체포된 이유라고 하네요. 요 며칠간 트래비스는 파리 곳곳에서 파파라치에게 시달리는 바람에 보디가드가 자기 일을 잘 안 한다고 판단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텔 로비에 있던 꽃병을 비롯한 집기류들이 다량으로 파손되었고요. 트래비스도 부상을 입어서 체포 후 바로 경찰서로 갔다가 또 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다음날 수갑이 채워진 채로 나와서 현재는 경찰서에 구금 중입니다. 트래비스가 파리에 있는 동안 엄청 시달리긴 했죠. 사진사와 팬들이 내내 그를 따라다니는 바람에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분노를 정립했다가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6월에도 트래비스가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술에 만취한 채 요트에서 싸우다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찍힌 자신의 머그샷에 이어폰과 선글라스를 씌워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Yet hope remains while the company is true. 반지의 제왕의 갈라디엘 역 케이트 블란쳇이 영화 찍고 돈을 거의 못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앤디 코엔의 토크쇼에 나와 케이트가 한 발언을 들어보시죠. What film that you've done has gave you the biggest paycheck? I'm assuming, okay. No, you say, you go. I think it's probably Lord of the Rings. Are you kidding me? Oh, really? No one got paid anything to do that but movie. Did you get a piece of the back end? No, way before any of that. What's your I wanted biggest- to work with the guy who made Brain Dead. I mean, I basically Right. got free sandwiches. 1992년에 반지의 제왕의 피터 잭슨 감독이 만든 영화 브레인 데드를 본 케이트는 그저 이 사람과 어떻게든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반지의 제왕에 뛰어들었고 정말 쥐꼬리만한 출연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레골라스를 연기한 올랜도 블룸은 하워드 스톤 쇼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On Lord of the Rings, you probably didn't even get to participate because they signed you when you were nobody. I got nothing. 175 grand. Wow, that's it. The three. 뭐 반지의 제왕이 짜긴 했습니다만 모두 A급 스타가 됐으니 케이드.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소유한 스페인 이비자 섬의 맨션이 습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와, 이게 뭔가요? 남의 집에 페인트를 냅다 뿌려버리는 이 사람들은 스페인의 환경보호단체 후트로 배탈 되겠습니다. 플랜카드엔 지구를 돕자, 부자를 먹어버리자, 경찰을 없애자 이렇게 써놨죠. 부자가 먹는 거였어? 이들은 메시 같은 유명인이 소유한 사치스러운 대형 맨션이 지역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탄소 배출을 늘리고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는데요. 이건 뭐 하루 이틀 뿌려본 솜씨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극대노했으며 스페인 당국이 메시를 비롯 스페인에 살고 있는 모든 아르헨티나인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더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환경보호단체는 메시가 환경보호에 앞서줄 것을 요구했는데 혹시 메시가 야 저거 다 지우면 그럴게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참고로 메시는요 이때 이 집에 없었고요. 가끔 시즌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이 맨션에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생긴 발목 부상을 치료 중이라네요. 저스틴 팀벌레이크 음주 사건도 다른 국면에 진입했죠. 지금까지의 상황은 저스틴 쪽에선 난 그때 술에 취하지 않았었다. 경찰은 그런 양반이 알코올 측정을 거부하고 1년 면허 정지를 먹음? 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발견된 경찰 문서에 의하면 이게 한 번 거부한 게 아니라 3번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현장 경찰관 둘 중에 한 명인 마이클 애킨슨이 현장에서 절차를 잘 지키고 있었지만 저스틴으로부터 이상 징후를 여럿 발견했다고 쓰여 있었는데요. 심한 술 냄새, 주의 산만은 물론이고 결정타는 이거. 경찰이 저스틴에게 밖으로 나와서 발을 붙여서 걸어보라고 하자 저스틴은 갈짓자로 걸으며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고 30초 동안 발을 땅에서 떼고 있으라고 하니 균형을 전혀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이런데도 알코올 측정을 계속 거부하니까 결국 체포를 했고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압송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문서 내용은요, 저스틴의 변호사가 있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변호사는 법원에다 안 취했으니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에 반전이 떴습니다. 저스틴에게 일행이 있었어요. 저스틴은 여자 사람 친구와 그 남편이 탄 차를 따라서 그들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저스틴이 경찰한테 잡히자 이 여성이 차에서 나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저스틴을 체포하나요? 그럼 저스틴이 빌린 렌트카는 저희가 가져갈게요. 그래서 경찰은 현장에서 저스틴의 친구에게 저스틴의 렌트카를 가져가게 했다는데요. 문제는 이 여성이 저스틴보다 2시간이나 먼저 호텔바에 도착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스틴 변호인 측은 이거 두 경찰관이 연예인 하나 담그려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술을 잔뜩 마신 다른 사람이 운전대를 잡게 하고 그냥 가게 내버려뒀다. 이런 경찰들이 저스틴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나? 그럼 이거 기각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으이야, 이거 재판 가봐야 알겠네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여친 비토리아 세레티와 요트 여행 중에 해파리에 물렸다는 소식입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레오 커플이 방문한 사르데냐는 이탈리아에서 2번째로 큰 섬으로 지중해에 위치해 있어 아주 멋진 해변과 협곡 지형이 유명한데요. 여기서 레오는 여친과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다 아따고 해파리에 물려버렸죠요. 그래서 레오는 요트의 샤워부스로 가서 자기야 여기 봐봐, 물렸어? 피나? 마치 이런 느낌인데요. 여친 비토리아는 23년 6개월 먼저 태어난 남친의 상처를 호호 살펴줬습니다. 요트 승무원들은 응급키트로 물린 부분을 소독하고 물기를 제거하는 등 충분한 처치를 해줬고 레오는 금세 웃음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독한 해파리여도 레오의 20대 모델 여친과의 흥미진진한 바다 탐험을 막을 순 없겠죠. 물론 이번에도 역시 토비 맥과이어도 동행하고 있었지만요. 그나저나 비토리아가 98년 6월 7일생이기 때문에 이미 25세 컷오프의 데드라인을 지난 26세라 아슬아슬하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 레오와 비토리아는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돈독하다는데요. 참고로 지젤 번천도 바 라파엘리도 25세를 넘기고 나서 즉시 커트당하고 헤어진 바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거 이별 여행? 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 벌어졌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빈 투어를 겨냥해 심각한 테러를 획책하던 테러범들이 3명이나 체포되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댄스 교실 칼부림이 일어나서 지금 유럽 전체가 고도의 경계태세에 돌입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놀라운데요. 이 사건 생각보다 좀 커서 디테일 한번 쭉 볼게요. 사건의 발단은 비엔나 경찰이 오스트리아 시민권이 있는 15세와 19세의 용의자 2명을 테일러의 공연장에서 벌일 테러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체포하면서 시작됩니다. 테일러는 유럽 투어의 일원으로 빈의 에른스트아펠 스타디움에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차례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오스트리아 당국이 인터넷과 SNS에서 이뤄지고 있던 테러 계획을 포착, 오스트리아 빈 남쪽에 위치한 테르니치에 소재한 19세 용의자의 집을 급습했고 거기서 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과산화수소 등의 다량의 화학물질들을 발견했습니다. 폭탄 제작 매뉴얼을 다운받았다는 점에서 아마추어의 소행으로 보였지만요. 체포 후 용의자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째, 체포된 2명은 인터넷으로 만나 ISIS에 충성을 맹세했으며 이번 테러를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2사람 모두 오스트리아 시민이며 얼굴과 실명, 인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19세 용의자는 7월에 직장을 관두고 헤어스타일이나 수염, 안경 등으로 자기 외모를 바꾸기 시작했으며 2만 1000유로 상당의 위조 지폐와 차량으로 도주할 때 위장할 파란색 경찰차 등까지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렇게 경찰차 위에 파란 등을 달고 있죠. 그만큼 테러 후에 도주까지 면밀하게 준비했고 만약 경찰과 대치하게 될 경우 스스로 폭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죽을 생각이었으며
자신들은 이교도들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29세 용의자는 폭탄만이 아니라 마체테로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밝혔고요. 그 밖에도 15세 소년이 19세 소년에게 폭탄 점화 장치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연락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8월 9일 밤에 17세인 세 번째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체포된 곳이 경기장 밖이었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이들의 계획이 더 드러납니다. 이 용의자는 테일러가 비 내오기 며칠 전부터 테러를 잘 준비하기 위해 에른스트 하펠 경기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행사장 밖에서부터 군중 속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간 뒤에 폭탄을 터뜨리고 흉기로 계속 공격을 이어갈 생각이었다죠. 경찰은 매우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실행한 것을 보아 심각한 테러 음모다 라고 규정했으며 예정대로 공연이 진행되었을 시 모이는 관객들은 1회당 7만 명, 3회차까지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상당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칼 네하머 총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대형 참사를 막았다, 다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만 많은 팬들은 기대했던 공연이 취소되어 실망감을 느껴야 했는데요. 이 소식이 있자마자 공연 주최 측인 바라쿠다 뮤직은 성명을 발표하고 즉시 환불에 돌입했으며 이때 런던 시장 사디크 칸이 등판해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테일러의 콘서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팬들의 관심은 현재 영국으로 향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17년 아리아나 그란데의 콘서트가 열린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폭탄이 터져 관객 22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확실한 거 하나는 이번 런던 공연 보안이 엄청 빡세지 않을까. 가방 열어서 보여주고 모자 신발 다 벗고 금속 탐지하고 난리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름 되면 생각나는 요 80년대 일본 코카콜라 CF의 신박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공개됐죠. 못 보셨다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 내한한 영화 트위스터스의 정의삭 감독, 배우 데이지 에드가 존스와의 단독 인터뷰 영상도 곧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두셨다가 영상 공개되면 꼭 놀러와주세요. 지금 휴가 중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못 본 영상 있으면 정주행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졌습니다.